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AI 시대 시간입니다. 강정수 더코어 총괄 에디터님 모시고요. 엔비디아 주가가 지금 계속 오르다가 살짝 떨어지고 이러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깊이 있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시간에 계속해서 네.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이제 미래 AI 시대를 지금 이미 이끌어가고 있는,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업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AI 거품론이 나왔어요. 그리고 간밤에 또 마침 엔비디아 주가가 갑자기 급락을 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난주에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되게 긴 보고서가 종합적인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가 나왔고, 그다음에 세콰이어라고 해서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여기 1972년에 설립된 대단히 역사적인 전통이 있는 미국의 되게 유명한 벤처 캐피탈입니다. 여기서 세콰이어에서도 보고서가 나왔는데 두 개다가 이제 얘기한 것은 조금 더 골드만삭스는 AI 경제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했고, 세콰이어가 얘기한 핵심은 대단히 긴 여정이 될 것이다. AI의 미래는 확실하지만 긴 여정이라서 이 단기간에 요동들이 되게 많을 거다. 그래서 제가 뭐 사실은 단기간에 이 지금 엔비디아의 뭐 다음 주에 주가를 예측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 나온 건 아니니까요. 이런 거는 어제 뭐 떨어진 거는 이제 단기적 조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엔비디아에 대해서 이제 단타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단타 매매 하시는 분들은 이 방송을 안 보실 거고 좀 장기적으로 앞으로 엔비디아에 어떻게 투자해야 될 것인가를 보시는 분들에게 조금은 고려해야만 할 의미 있는 보고서가 나왔는 건데요. 결론적으로 그냥 하나씩 풀어나가야 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너무 투자 대비 매출이 적다라는 거예요. AI 경제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AI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인터넷 망 깔았어요. 그랬더니 금방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전화기가 막 깔리니까 또 세상이 변하고, 철도가 깔리고, 예를 들면 경부고속도로 깔리니까 경제가 막 욱적욱적 변했는데, 지금 AI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투자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것에 비해서 매출은 찔끔 나오는 상황. 근데 언젠가는 AI가 경제를 변화시켜 나갈 것이지만, 당장의 이 투자 수익, 특히 이제 예를 들면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또는 아마존이라든지 이러한 지금 클라우드 망을 하는 구글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지금 거의 뭐 세 개가 다 합쳐서 1,000억 달러 넘게 2023년에만 투자했었고 2024년에도 지금 1,000억 달러 넘게 투자해야 되는데 매출 나오는 건 각각 뭐 10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나오고 있으니 이게 1,000억 달러를 집어였으면 1,000억 달러를 벌거나 최소한 2, 3년 후에는 그래도 매년 1,000억 달러씩 벌어야 되는데 아무리 계산해도 지금 골드만삭스나 이 세콰이어에서 보는 것은 매년 3, 400억 달러 이상 버는 거 이상으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이거는 손해보는 장사잖아요. 근데 또 1,000억 달러 들어가는 건 계속 더 들어갈 거라는 그러니까 거죠. 매년 1,000억 달러씩 들어간다라는 거죠. 대부분 이거 어디 들어갑니까? 엔비디아의 칩을 사는 데 들어가는 거고, 반은 칩을 사는 거고 요즘 반은 전기를 사는 데 들어가거든요. 전기료? 네, 그러니까 전기료가 데이터 센터 돌려야 되는 네, 데이터 센터에 엄청난 전기가 들고 발열이 일어나고 이걸 식혀야 되고 사실 물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골드만삭스라든지 세콰이어 보고서는 엔비디아에 대해서 요동이 좀 있을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지금 뭐 엔비디아의 펀다멘탈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예를 들면 H100이라는 걸 지금까지 팔아왔잖아요. H100이 작년에 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고점을 찍었습니다. 너무나도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랐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사실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구글, 아마존 이 4개 기업이 전체 H100의 2023년 40%를 샀거든요. 이제 논쟁이 되는 것이 이제 충분히 다 샀으니까 더 안 살 거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계속해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나오게 될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 B100, 그러니까 블랙웰 100이 올해 말에 나오잖아요. 그게 신제품이죠. 네, 신제품인데 이것이 가격이 H100 대비 25% 저렴한 거 대비 퍼포먼스는 2.5배가 좋아요. 되게 좋은 거죠. 그러면 기업들이 이 B100을 또 안 살 수는 없거든요. 어이구. 그러면 또 H100 사놓은 거 감가상각이 되는 거죠. 엄청나게 빠르게 정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샀는데 이것이 이제 감가상각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엔비디아보다 골드만삭스의 이런 보고서에 하면은 더 위험한 데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투자를 이렇게 했는데 매출은 찔끔 투자만큼도 벌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이 매출은 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온 거긴 해요. 근데 투자 대비 이 성과가 좋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H100 나오면 또 안 살 수는 없으니 또 사재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사재기를 하고 근데도 매출은 얼마 안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골드만삭스나 지금 세콰이어에서 보는 것은 오히려 혜택을 보는 건 뭐냐면
이것이 가격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이제 충분히 이제 비축을 하게 되면 비축량도 이제는 넉넉해지고 있으니까 공급이 이제 그러니까 수요가 줄어들 거라는 거고 이건 엔비디아에게 투자자들에게 좀 보셔야 될 겁니다. 비배그의 초기는 매출이 올라가겠지만 장기적으로는 AI 칩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럼 이제 공급에서 나오는 이 엔비디아가 들었던 이 높은 매출과 수익률은 떨어질 수 있는 거고 가격의 하락도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런데 이게 가격의 하락이 전체 경제에는 좋다라는 거죠. 즉 2, 3년 뒤에 그렇죠. 칩 가격이 하락이 되면 2, 3년 뒤에 뛰어드는 기업과 스타트업은 더 적은 비용으로 진화된 AI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것이 경제에 좋은 것이지 지금 초기는 아무리 철도에도 다 초기에 이런 버블이 있었고 모든 기술은 버블과 동반을 같이 하거든요. 통신도 그랬고 그다음에 인터넷도 그랬고 버블이 있지만 이렇게 역사상 고비용이 초기에 들었던 신규 기술 산업은 없다. 그러니 그러다 보니까 뭔가 성과가 나와도 너무 투자 대비 성과가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러다가 버블이 터지는 거 아니냐. 이런 두려움이 지금 이제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거죠. 골드만삭스하고 세콰이어에서는 그 두려움에 대한 근거를 다 되고 있죠. 제시를 한 거죠. 네네네. 그리고 이번에 이코노미스트도 이거를 아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는 미국에서 지금 실제로 기업에서 AI를 적용하는 기업이 8% 미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인터넷이 나왔으면 모든 기업이 인터넷 깔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실제로 AI를 적용하는 기업 벌써 1년 반이 지났는데 8%를 넘어가지 못한다는 거고 이것도 미국이 가장 높은 수치라는 거예요. 8%밖에 못하고 있고 기껏해야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것이 처음에 이제 이 AI를 어디다 쓸지를 잘 모르니까 고객센터 지금 이제 대체하는 거 이거 부분은 확실하게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케팅에서 이제 조금 자동화를 한다든지 이런 데서 이제 좀 성과를 보고 있는데 기업으로 볼 때는 이 정도 성과에 큰 돈 지불할 일은 없으니까 그거만큼 지불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 외에 아직 사용 쓸모를 못 찾고 있는 거고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 고용 지표들을 여러분 보시긴 아시겠지만 실업률이 막 증가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즉 AI 효과가 잘 안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좀 MIT 교수 중에 이제 에이스 모글러라고 대단히 유명한 분이 있어요. 네네. 한국어로는 권력과 진보라는 기술과 진보라는 하여튼 대단히 유명한 책을 한국어로 권력과 진보죠. 파워 앤 프로그레스. 권력과 진보. 이거 대단히 감명 있게 읽었는데 이 에이스 모글러 같은 경우에도 특히 AI 기술이 생산성 효과가 늦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경우에는 중간에 한두 번 버블은 터질 수 있다. 근데 이렇게 큰 버블이 터지는 게 아니라 골드만삭스는 작은 버블들이 터질 거고 이코노미스트도 비슷한 입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작은 버블이 터질 거고 이건 일시적으로는 여러분 엔비디아의 주가 하락은 피하기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2년 정도의 타임라인을 보게 되면 몇 번의 작은 버블들은 터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나치게 AI 경제가 고비용 대비 저수익을 만들어내는 경제 구조, 이 구조성이 이걸 갖고 있다는 거죠. 즉 높은 초기 비용 이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입 기업이 많지 않다는 거는 원래는 AI가 기업의 생산성을 엄청나게 높여서 그래서 기업 실적들을 전체적으로 다 좋게 만들어줄 거라는 방식으로 이렇게 내러티브를 만든 거잖아요. 네네네. 그 일은 벌어지지 않고 있겠네요. 근데 벌어지지 않고 있는 거라기보다는 미래 투자가 많이 있어요. 제가 한번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제 AI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바이오 테크놀로지에 결합한다든지 밀리터리에 결합한다든지 다른 사람하고 컨버전스는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것의 경제적 효과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율주행이 다음 달부터 진행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AI 로봇이 다음 달에 출시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즉 AI 기술과 로봇이 융합되면서 AI 로봇이라고 하는 새로운 장르의 산업이 태동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태동이 1년 걸릴지 2년 걸릴지 대단히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근데 테슬라만 해도 자율주행을 위해서 10만 개의 H100을 샀어요. GPU를. 10만 개를 샀는데 자율주행 이번에 또 여러분 소식 알겠지만 8월 8일 날 한다는 거 물론 블룸버그의 보도에 한 거지만 10월로 연기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네네. 계속 지체되는 거거든요. 조금씩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그건 뭐냐면 당장 테슬라도 10만 개의 H100을 샀지만 여기에서 쉽게 얘기해서 돈을 못 벌고 있다는 얘기죠. 기술 투자가 너무 초기에 많이 진행되고 있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실망을 하게 되면 지금 테슬라 주가도 빠지듯이 계속해서 AI로 돈 벌 거라고 했던 기업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게 되면
이 결국은 엔비디아 주가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면 칩을 덜 사게 돼서 그런 건가요, 기업들이? 칩의 가격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수요가 떨어지니까. 수요가 떨어지니까 가격이 네. 지금처럼 마진을 뭐 60%, 78%. 네, 네. 그렇게 먹을 수는 없을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마진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건 올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선 비백이 나오면 비백은 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워낙 블랙웰은. 블랙웰은 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초기 블랙웰까지는 엔비디아가 견뎌내겠지만 그러니까 실제로 세카이어나 이코노미스트나 지금 골드만삭스에 의하면은 2025년에 엔비디아가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이 장기적인 전망에서 엔비디아에 대한 2025년에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근거들을 지금 지난주에 이러한 관련된 글들과 보고서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니까 월가라든지 지금 에서도 논쟁 중이고 월스트리트저널이라든지 블룸버그에서 여기에 대한 찬반 논쟁들이 지금 대단히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떤 것이 옳고 그르다는 걸 떠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논의도 쫓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장기로 엔비디아에 특히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하게 이 지수를 보면서 이것이 지금 저항선을 뚫었니 안 뚫었니 이런 것도 다 살펴보시겠지만 저희가 이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해서 머리를 차갑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지난주 보고서들의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경고의 의미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큰 틀에서 보면 AI 시대가 안 올 건 아닌데 가고는 있는데 이 칩에 대한 수요가 단기적으로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면 엔비디아는 망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마진율이 떨어질 수도 그렇죠. 있고 네. 그러면 이제 기대치가 떨어지는 거죠. 기대치가 떨어지면 그것 때문에 그 기대 때문에 형성됐던 주가는 빠지겠죠. 영향을 받을 수도 네네. 있겠다. 네. 이런 말씀이네요. 그럼 네. 아까 그 자금 버블이 터진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예요? 예를 들자면 H백이 올해 하반기에 나온다라면 내년 1분기까지는 성적이 좋겠지만 내년 2분기에 예를 들자면 구글이나 이제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매년 50개에서 100개의 데이터 센터를 더 짓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수요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50개에서 100개라는 건 여러분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IEA에서 인터내셔널 에너지 에이전시 유엔 기구이죠. 여기서도 지금 2024년에 전 세계에서 한 466 테라와트 시의 전기가 데이터 센터에서 썼었는데 2026년 1000 테라와트 시라고 저도 한번 소개한 거 적이 있고 이런 500 테라와트 시를 만들려고 하면은 원자력 발전소가 57개가 필요한데 이들이 또 아리백에 가입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써야 되고 이런 걸 떠나서 미국의 또 데이터 센터가 근본적으로 많이 져집니다. 미국에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또 아직까지는 화력 발전소들이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화석 연료 발전소들이. 그런데 미국에서 미국의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바이든 정부 와서도 많이 바꾸려고 했지만 이 유틸리티, 기간 도로라든지 기간 어떤 전선망이라든지 이런 것이 매우 노후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같이 증설해 줘야 공공에서 데이터 센터에 전기가 제대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생에너지 단지도 많이 만들어야 되지만 그래서 지금 이제 전문가들이 보는 것은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보는 것은 데이터 센터의 증가율에 맞춰서 전기 공급의 여러 가지 면들이 못 받쳐주면 데이터 센터를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가 50개 짓기로 했지만 이것이 20개로 줄어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위험도 있네요. 그렇죠. 그럼 20개로 줄어든다는 것은 엔비디아의 칩이 그만큼 50% 정도 넘게 덜 필요하게 된다라는 거고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이 이코노미스트나 이 골드만삭스에서 지적하는 것은 만약에 구글이나 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게 3대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고 여기에서 사실 다양한 AI를 제공해주고 있죠.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 AI 전환을 하려면 이 세 개 서비스를 셋 중에 하나를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AI를 쉽게 기업에다 적용할 수 있는 건데 생각만큼 고객 지금 그 기업들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 않고 조금씩 늘고 있단 말이에요. AI 전환을 조금씩 하니까요. 그러면 이쪽에서 계획을 슬로우 다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천천히 가자. 너무 지금 우리가 급하게 고객들 땡기려고 설비 투자를 너무 많이 했으니 이제 원래 설비 투자했던 계획을 낮추자. 라고 2025년에 2024년은 이미 계획된 투자대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2025년에는 이것을 조금은 속도를 늦추는 것들을 이 3대 기업에서 진행할 수가 있는 거고 이것은 바로 직접적으로 엔비디아의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가격은 하락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수요가 줄어들 경우는 지금 그러니까 수요가 높고 공급이 적은 것이 지금 가장 시장의 문제였다라면 어느 정도 이들도
샀고 비축량도 늘어났고 HB100이 나오면은 또 신제품이고 25% 싸고 퍼포먼스는 2.5배나 좋으니 안 살 수는 없어서 어느 정도는 쟁겨 놓겠지만 이것은 충분히 슬로우 다운 될 수 있다는 것이 구체적인 이제 경고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품들이 2025년 2분기나 3분기 정도에는 한 번 정도는 터질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세콰이어에서 속도를 얘기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가 그 얘기군요. 네네네. 가긴 가는데 여러 가지 이유, 특히 뭐 전기 공급이나 이런 이유 네. 때문에 좀 천천히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있고, 생각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들의 AI 전환. 우리가 디지털 전환하는 것처럼 요즘 모든 기업들의 화두가 AI 전환인데 네. 우선 조직 내 저항도 있고요. 네네. 이 AI 전환에서 무슨 이득이 있느냐? 왜냐면 우리가 인터넷 전환, 그래서 인터넷 망을 다 깔고 직원들 다 사무직 직원들 앞에 노트북 하나씩 다 놔두고 이런 투자들을 다 과거에 했던 거잖아요. 네. 그것처럼 명쾌하게 이걸 어디서 써야 될지 노트북처럼 하나 딱 갖다 놓으면 사무가 편해지고 보고서도 다 문서화하고 딱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었잖아요. 근데 AI를 지금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의 기술의 생산성 증대로 느끼는 사람들이 일반 기업에 많지가 않다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렇죠. 아직까지는. 근데 일반 기업에서 이걸 느껴줘야 일반 기업들이 이 서비스를 다 쓰게 될 거고 사실은 이제 부가가치가 그때부터 이제 경제의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가가치의 창출 속도가 느리다. 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고 또 하나 이제 경고하는 것이 있어요. 세콰이어 보고서는 자꾸 마케팅 쪽으로 뭐 AGI가 올 거다. 인류가 모든 사람은 다 AI로 대체될 거고 로봇으로 대체될 거다. 자꾸 이런 얘기들과 이런 토론들만 이건 두려운 사회다. 아니다. 긍정적인 사회다. 이런 논쟁만 하고 있는데 이거 오려면 10년, 20년 걸리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엔비디아가 이제 그러한 인류를 다 인공지능으로 바꾸고 노동을 로봇으로 바꾸는 사회에서 엔비디아가 핵심이니 엔비디아에 투자하자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거품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이렇게 투자에 내가 결심을 세상은 이제 바뀌고 세상은 인공지능의 세상으로 갈 거고 그것도 가까운 미래에 근미래에 네. 그리고 로봇에 의해서 모든 공장의 노동자들이 다 대체될 거예요. 근미래에. 이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엔비디아 가야죠. 근데 이제 냉정하게 분명하게 그 길이 가긴 가더라도 이것이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20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수요와 공급은 칩에 대한 수요와 공급은 계속해서 사이클을 그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사이클에 따라서 주가도 출렁일 수밖에 없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만 하는 그러니까 무조건 우상향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단기간에. 인사이트가 있네요. 네. 지금 그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 네. 반도체 사이클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굉장히 극심하게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네네. 그게 근데 이게 투자와 관련된 산업이라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경기가 좋아질 때는 확 설비 투자니까 확 설비 투자했다. 경기가 나빠질 때는 투자를 딱 멈추니까 기업들이 그러면 네. 수요가 또 확 떨어져 가지고 가격이 확 떨어졌다가. 네. 근데 AI 가속기도 AI 칩도 네. 그런 약간 경향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그렇죠. 얘기인 것 그러니까 같은데. 이게 뭐냐면 아까 말했던 이 갭 차이가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이 투자 수요와 이것에 의한 매출의 성장 속도, 투자는 처음부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서부터 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매출은 아주 천천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갭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좁혀지는 게 아니라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건데요. 투자했던 투자 비용의 증감 속도와 이 투자를 통해서 나오는 매출의 증감 속도가 기울기가 이것이 더 높기 때문에 투자 기울기가 높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록 이 사이의 갭이 더 커지고 있다라는 거고 이 갭을 견뎌낼 수 있는 기업이 몇 개나 되겠냐라는 거예요. 예전에 네. 저희 방송에서 달러라이제이션 얘기하시면서 그거를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AI라는 뭐 놀랍긴 한데 LLM이 그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겠냐 그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요번에 근데 저는 이렇게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이유들이 뭐냐면 물론 이제 돈이 흐름이 바뀌겠지만 오픈 AI가 이제 작년에 이제 16억 달러의 매출을 냈어요. 뭐 작지는 않은 돈인데 투자한 비용에 비해서는 1,000억 달러 넘게 투자했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지만 벌써 올해 상반기에 32억 달러를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2배가 증가한 거죠. 근데 올해 말까지 간다라면 4배 정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엔비디아가 1,000억 달러 투자해가지고 지금 올해 말까지 해서 64억 달러 낸다라는 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액수죠. 하지만 오픈 AI가 오픈 AI만큼 또 매출을 내는 데는 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4배면은 올해 뭐 100억 달러 이렇게 된다. 네네네네. 이렇게 이 정도 가능한 건데요.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이 지금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서 매달 쓰시려면 오픈 AI 저 같은 경우는 22달러를 내고 있는데 22달러를 내고 있어요. 자, 22달러 내는 사람이 인류에게 지금 넷플릭스가 15달러인데 평균. 그래서 2억 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고객이 과연 여러분 오픈 AI의 챗 GPT를 22달러 내는 사람들이 2억 명이 될 수 있을까요? 참 그게 문제죠. 그건 저는 안 될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GPT-4.5를 보면 GPT-4.5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제공하고 어느 정도의 질문이 한 달에 몇 개가 지나면 유료로 전환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클로드 3.5가 나왔습니다. 대단히 지금 GPT-4.5보다도 성능이 좋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하루에 질문 5개는 무료예요. 좋죠. 더 쓰려면 이제 유료로 가야 돼요. 근데 여기들이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인풋 토큰이 있고 아웃풋 토큰이 있는데 아웃풋 토큰은 이제 토큰별로 이제 흔히 말해서 이 답변의 길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답변의 길이가 GPT 터보보다 GPT-4.5가 훨씬 줄었어요. 그리고 클로드 3.0보다 클로드 3.5가 훨씬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쪽 무료로 가기 위해서는 아웃풋이 적어야 되는 거잖아요. 좀 덜 돌린다고 그렇죠. 이해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성능은 좋아졌는데 길게 답변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이 제가 한번 여기서 퍼플렉시티 얘기했던 것처럼 그때 오픈 AI도 지금 검색 시장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뭐 100억 달러 벌어서는 오픈 AI는 투자 대비 지속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오픈 AI가 어딜 들어가게 되냐면 반드시 검색 시장을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커머스 시장에 중개 시장도 들어갈 거고 광고 시장도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러한 빅테크들의 지금 가장 지금 챗GPT 나온 이후로 지금 이 5가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이 거의 뭐 시가총액이 뭐 2배 이상 올랐잖아요.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위험한 기업 중에 하나 대표적으로 구글이에요. 구글은 AI로 돈 벌지만 검색 시장에서 돈 더 많이 벌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구글 같은 경우에 바로 오픈 AI하고 흐름에서 다이를 떠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바로 공격을 하게 될 거고 구글을 여기에서 오픈 AI가 성공하면 구글이 몰락하는 거고, 그러니까 저 기초가 무너지는 거고. 아무리 AI로 돈을 벌어도 그리고 오픈 AI가 실패하면은 오픈 AI 투자했던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5개 중에서 뭔가 터지는 데가 나올 수가 터진 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일종의 거품이 작은 거품이 또 한 번 터지면서 여기에 주가가 내려가면서 또 한 번 엔비디아에 대한 수요가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연쇄작용이 그러니까 위험성. 저는 엔비디아를 긍정적으로 봅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저는 칩에 있어서의 경쟁력은 엔비디아가 압도적인 그러니까 넘버 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시장에서의 넘버 원과 시장에서의 이런 다양한 다이나믹들이 연결될 때 주가가 일방적으로 오르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이러한 시장의 격변들이 예고되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어떠한 그러니까 우리가 엔비디아만 보지 마시고 이거를 가지고 돈을 내고 있는 기업들이 그래도 계속 실적을 내줘야 되는데 정말 실적을 내고 있나 이것들을 특히 어닝 리포트를 보실 때 면밀하게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5개 기업들 중에서 구글하고 오픈 AI는 검색을 향해서 달려가고 네. 근데 애플은 아이폰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다른 기업들은 어떨까요? 네, 저는 뭐 삼성전자 이번에 뭐 폴더폰 냈는데 별로 이렇게 아마 반짝 매출 정도 올리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상 그런 AI는 통역 기능 제공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게 핵심인가요? 이번에 발표. 뭐 이번에 그거죠. 네네네. 여러분 그거 우리나라 인구에 100명 중에 1명도 일상적으로 쓸 사람 없습니다. 네. 통역 기능. 그렇죠. 그거 해외 컨퍼런스 나가가지고 해외 비즈니스맨들하고 할 때 좀 필요한 거잖아요. 여행 갈 때는 구글 통역기로 지금 있는 거로도 돼요. 그리고 거기 가서 이렇게 유창하게 할 일은 없거든요. 안 되는 영어로 해서 how much 이렇게 하면 그냥 하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행 가는데 그렇게 막 이 AI 쓰면서 이런 수요가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건데 구글은 애플은 좀 달라요. 애플은 제가 여러 번 여기 와서 말씀드렸지만 페렛 UI라는 LLM을 써서 AI를 써서 저의 앱 내에 있는 그러니까 스마트폰 내에 있는 앱을 통제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앱을 쓰는 게 편해지는 거잖아요. 이건 사람들이 쓸 가능성이 높죠. 이게 AI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달의 민족에서 시킨 거 몇 분 있다 도달해? 라고 시리한테 물어보면 시리가 배달의 민족 앱에서 그 정보를 읽어서 저한테 답변해 준다. 이것이 이제 AI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이제 커버트 AI라고 얘기하는데 숨겨진 AI죠. 네네. 이거를 별로 사람들이 내가 이걸 AI 쓰는지 안 쓰는지 잘 모르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애플은 대체 수요를 마련해낼 수가 있는 거죠. 즉, 이 훨씬 더 스마트폰 쓰기가 눈에 띄게 편해지는 거고 눈에 띄게 쉬워질 경우에 저기서 예를 들면은 경쟁사인 갤럭시는 막
터치하고 앱 키고 스크롤하고 5분 뒤에 도착하네 뭐 이런 거 하는 거하고 시리에게 뭐 이거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찰이 훨씬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플은 같은 경우에 저는 경쟁력이 대단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AI를 전면에 내세웠다기보다는 뒷면에다 내세웠다라는 거고 이것이 이용자의 사용 편의성을 눈에 띄게 개선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러한 경험을 하고 있는 이 중요한 건데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저 사람이 질투가 나는 거거든요. 왜 내 거는 안 그러지? 제 것만 그러고. 근데 이거는요. 소비를 엄청나게 촉진합니다. 사람은 질투에 의한 소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리고 경쟁사도 그렇지만 그 기존의 애플 아이폰을 새로운 걸로 바꾸고 싶은 마음도 또 생기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질투하는 거죠. 왜 나는 엄마 나 왜 아이폰 14에서 이러한 게 없냐. 이러한 기능이 안 돼? 그거 15 프로부터가 된다는데 엄마 저 16으로 갈게요. 아빠 저 17로 갈게요. 이러한 대체 수요가 대단히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이 그러니까 커버트 AI, 즉 숨겨진 AI에 의해서 훨씬 더 거칠게 나오는 뭐 GPT-4라든지 클로드라든지 이런 것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내 글을 잘 써주거나 뭐 마케팅 용을 뭐 기업에 쓴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쓰고 있는 기존의 것이 편해지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기존의 집이 훨씬 더 밝아지는 것, 기존의 집이 훨씬 더 시원해지는 것, 기존의 집이 훨씬 더 따뜻해지는 것, 이런데 특별하게 더 비용은 들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교체 수요가 발생할 거기 때문에 애플은 조금 더 펀더멘털이 저는 강하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러네요. 구글도 어쩔 수 없이 안드로이드를 쫓아와야 되는데 안드로이드가 얼마나 이거를 그러니까 이건 OS의 그러니까 운영체제의 혁신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운영체제 혁신은 구글이 얼마나 빨리 안드로이드를 바꿔줄지 모르는 거고 삼성은 구글이 이걸 안 해주는 이상 이걸 쫓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조금 더 저는 더 위험하다고 보는 거고 구글도 좀 위험하다고 보는 거고 애플은 좀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건실해요. 또 애플은 LLM에다가 직접 투자를 안 했잖아요. LLM에다 흔히면서 거대 언어 모델에다가 만들진 않아요. 만한지는 않았으니까 큰 투자 안 하고 이걸 어떻게 했습니까? 아웃소싱. 너네 돈 많이 투자했는데 너네 얘네한테 연결해 줄게. 그 대신 조건은 우리에게 하니까 우리 너네한테 비용 지불 안 해. 이번에 이제 블룸버그에 나온 것이 오픈 AI의 챗 GPT가 애플 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애플의 앱 외에서 질문이 나올 경우에는 GPT-4를 연결을 시켜줄 거예요. 근데 조건은 애플도 여기다 비용을 지불 안 하고 오픈 AI도 또 돈 안 받고 그러니까 오픈 AI는 반드시 검색을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큰 비용이 드는 것을 아웃소싱 해버리고 너네가 마음대로 돈을 벌든지 말든지 이렇게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현금화 차원에서는 애플이 약간 굉장히 스마트하게 그쵸. 움직이고 많은 있다. 투자를 안 그런 하고 얘기네요. 돈을 땡길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저는 애플의 주가는 대단히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지금 투자 대비 효율성이 그렇게 좋지 않다. 이거를 언제까지 견뎌줄지 워낙 빅테크들 돈 많으니까 저는 3, 4년, 4, 5년 견뎌내는 건 당연히 할 거라고 봐요. 하지만 수익성은 좋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오늘 이 정도까지 말씀 나누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정리해 주신 게 제가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 엔비디아 거품론에 대해서 그거 작은 거품 생길 수도 있다. 왜냐하면 칩 수요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업들이 아직 생산성 향상에 아직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2, 3년 안에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그러면 마진율이 떨어지면 주가 거품이 사실 거품으로 확인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리고 빅테크 5개 중에서 예를 들면 구글 같은 경우에 상당히 도전을 받고 힘들 수 있고 애플은 오히려 좀 탄탄하다. 이렇게 진단을 AI 거품론에 대한 강정수 박사님의 결론. 정확합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